안녕하세요. 서울그랜드치과 구강암혈외과 전문의 김준영입니다. 환자분들 치과에 오시게 되면 저보다 더 오래 계시고 옆에 자주 있는 그런 선생님들 보실 때가 많죠. 뭐 하는 사람이지? 여성이니까 간호사 선생님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보다 더, 치과 의사님 저보다 더 옆에 오래 곁에 머무르고 계시는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12만 치과위생사를 대표하는 서울특별시 치과위생사회 회장님이신 김성경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봬요.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한번 인사 한번.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치과위생사회 회장 김선경입니다. 오늘 치과위생사의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러 이렇게 귀한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별 말씀을요. 너무 이런 자리를 빨리 저는 마련을 해서 이렇게 환자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귀한 자리에 오실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한테는 되게 생소하잖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치과 대학을 오고 치과 의사가 돼서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제가 이번에 한번 찾아볼 때 위생사라는 직업도 있더라고요. 그냥 일반 위생사라는 직업도. 그래서 위생사라는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은 또 치과위생사가 어떤 직업이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되게 생소한 직업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과위생사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직업인가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잇몸 질환이 굉장히 환자가 많아져가지고 또 건강보험에서 이제 매년 이렇게 스케일링이라는 진료를 받도록 권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그래도 스케일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치과에 가면 나의 스케일링 진료를 해주는 여성분들이 있어. 그분들이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이야 라고 이제 그 정도는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직업을 가지고 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서 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주로 스케일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 더 구강 관리 진료이거든요. 그거는 치과 의사분들은 임플란트라던가 이렇게 신경치료라던가 이런 치료를 하신다고 한다면 치과위생사들은 스케일링이라는 구강 관리 진료를 기반으로 환자의 구강 상태를 파악해서 이제 치과 의사분과 이 환자분의 어떤 불편한 상황을 논의해서 다음에도 정기검진을 오시게 상담도 더 해드리고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 정보를 드리는 약간 역할이 좀 더 스케일링 진료하는 사람에서 역할이 좀 더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전문가로서도 이제 요즘은 많이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치과위생사를 하려면 실제로 학교도 다니고 뭔가 면허증도 따야 되잖아요. 치과의사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중요한 직업이기도 하고 전문 직종의 직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케일링이라고 하면 이꼴 치과위생사라는 게 보통 대입되는 논리인데 스케일링이 정말 우리가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잇몸 질환의 치료 중에 가장 첫 단계인 기본적인 진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원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재를 한다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은 치과라는 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진료거든요. 그러니까 아파서 오기보다는 아프기 전에 와야 되는 맞아요. 그런 게 치과예요. 그래서 예방이라는 단어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프지 않아도 와야 되는 어떤 행동, 건강한 나의 몸을 만들기 위한 행동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행동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도 줘야 되는 역할을 사실 치과 의사분들은 진료의 영역에 치료의 영역이라면 그 치과 의사분의 치료와 사이의 과정에서 치과위생사는 스케일링이라는 구강 관리 진료를 가지고 사실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치석을 제거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근데 좀 더 치과에 자주 와야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고 의사와 상의해서 행동을 만드는 거죠. 치과에 자주 오게 해주시고 칫솔질을 언제 하게 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그 단어가 치과위생사하고는 잘 맞는 것 같아서 저희 협회에서는 치과위생사는 건강행동중재자라는 전문성을 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환자분들을 진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검진을 하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검진을 하지만 하다 보고 이제 스케일링 해주세요라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저를 찾거든요. 원장님 여기 스케일링 하다 보니까 여기 충치가 또 발견됐어요. 맞아. 뭐 하다 보니까 여기 너무 깊어가지고 피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라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아 잇몸 치료를 해야 되는 분이구나라고 네. 그때서 다시 한번 체크가 되는 이런 부분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치과 의사분의 진료를 중재하는 거고요. 네. 환자한테도 왜 잇몸이 피가 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왜 썩게 됐는지, 그러면 썩게 됐으니까 치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어떤 건강 정보를 전달한다던가, 그래서 치과 의사와 환자의 그 중재 역할도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랑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또 얘기하는 거랑은 네. 조금 약간 좀 다른 부분들도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보다 위생사 선생님들을 더 편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건강행동중재자라는 게 좀 위생사랑은 굉장히 맞는 것 같네요. 네. 네. 치과는 어쨌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네. 분야잖아요. 그래서 아프지 않아도 와야 되는 곳이고, 근데 왔는데 사실 또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환자분들은 사실 두 번, 세 번 또 들어야 또 이해가 되는 거가 있어서 그 어떻게 보면 모두가 치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역시 회장님은 네. 안목을 이렇게 넓게 보는 안목이 좀 있으신데요. 아, 그런가요? 회장이면 그렇게 이제 해야지 되지 않을까. 우리 치과의사도 네.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 우리도 보수교육이라는 게 네,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일정의 1년 동안 따야 되는 점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런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치과 위생사들도 이런 보수교육이라는 게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음. 환자분들이 너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얼마나 안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 그치. 공부하고 노력하는지 시간을 내서 그것들을 새로운 지식들을 또 습득하고 그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게 이제 사실은 보수교육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보수교육도 치과 의사들 내에서도 되게 그런 거를 따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런 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이게 없이도 당연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로운 기술도 있고 그런 부분도 습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원래 알고 있었던 것들도 다시 우리가 맞아요. 만나면서 얘기를 하면서 다시 또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를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점이라는 그런 또 네.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치과 위생사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저희도 1년에 8점이라는 시간을 하려면 이제 8시간은 이수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인 거고요. 네, 아마 그건 아마 비슷할 거예요. 모든 게 네, 직종이 의료, 비슷하나요? 네, 비슷할 그런가요? 거예요. 의료기사들도 아마 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보통 과목을 치과의사랑 비슷하게 뭐 이런 과목들 저런 과목들 일단 필수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꼭 들어야 되는 윤리라던가 그다음에 어떤 환자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서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주제를 무조건 2시간 정도 해야 되고요.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그때 그 해에 굉장히 필요한 것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원장님 아시겠지만 치과가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맞아요. 변화되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변화되는 기술에 대한 습득을 저희가 굉장히 해야 또 현장에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환자에 대한 뭐 상담이라던가 뭐 이런 뭐 교육이 주제였다면 지금은 그 디지털 기계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진료에 더 반영을 잘 할 수 있는지라던가 환자한테 그런 디지털 진료를 하는 그런 진료를 어떻게 더 전달해서 그거를 소통을 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를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그래도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치과위생사 학교의 교수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네. 디지털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배우고 싶다고 네.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한번 오신 적이 있거든요. 네, 학교 교수님들 많이 힘들었죠. 아무래도 그런 교수님들도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 현장에 없다 보니까 정말 눈으로 보고 싶고 그런 걸 또 가르쳐 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를 실제로 오셔가지고 이제 배워서 가시긴 했는데 참 그런 것들도 보면은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되게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모든 직군이 그렇겠지만 치과와 관련된 분야에 저희는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굉장히 늦을 수 있는데 바로 그거를 또 다 도입을 해서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는 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 협회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보수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힘을 많이 쓰시겠지만 또 다른 일을 또 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저희 협회는 어쨌든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의 가치를 좀 높여야 되는, 브랜딩을 해야 되는 게 또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적으로는 저희의 역량을 강화하는 보수 교육을 굉장히 활성화를 하지만 이제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중재자란 아까 건강 정보를 네. 전달을 하고 건강한 행동을 만들고 습관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센터라던가 보건소와 다 연계를 해서 어떤 구강보건 교육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저희는 이제 해외도 봉사를 이렇게 나가는 것도 기획을 좀 하면서 저희의 직업을 좀 알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최근에 국가에서도 집에 방문 진료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것들도 요즘에 되게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치과라는 진료 자체가 네. 되게 제한되잖아요. 네. 기구들이 많아야 되고. 네. 그래서 방문을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는데 아무래도 치과 의사랑 치과 위생사랑 같이 가서 그런 구강 관리의 요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치과 의사 수보다는 치과 위생사 수가 훨씬 많긴 하잖아요. 항상 부족하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네, 원장님 이제 주신 또 질문을 이제 저 받아서 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 보면, 일단 요즘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고령화되는 시대에 맞춰가지고 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저희 전문직도 그거에 맞춰서 하는 일들을 좀 더 변화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직접 치과를 벗어나서, 의료기관을 벗어나서 이제 직접 환자들이나 고객들을 찾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치과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모든 질환의 시작은 구강부터잖아요.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입속부터 시작하는, 잘 먹고 잘 씹어야 그럼요. 건강해지는 중요한 거 너무 거죠. 잘 그럼요. 아시잖아요. 씹는 습관이 정말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연구 트렌드도 요즘 구강 질환이 얼마나 또 전신 질환하고 연관이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네네.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서 할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치과에서 건강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저희가 하는 일이지만, 오히려 방문하기 전에 방문했어도 나섰을 때에 그 현장에서 어떻게 구강을 관리를 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이렇게 하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치과의생사의 역할은 더 많이 확장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치과에 오지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런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정말 방문 진료는 정말 필요한 진료인 것 같은데 아직도 제한이 되는 부분도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치과의사랑 치과위생사랑 협업을 해서 중재자로서 이런 역할을 더 많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도 협회에서 또 따로 하는 일들이 또 있나요? 저희 모든 치과의생사가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대부분이. 그쵸. 네. 그래서 정혜원과 함께 아주 의미 있는 캠페인을 올해 진행을 하죠.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경영의 트렌드가 ESG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는 그걸 어렵게 생각 안 하고 결국은 지구를 아끼고 서로 배려하고 함께 해나간다라는 개념이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라는 거라서, 우리 치과는 사실 좋은 치과예요라고 알리는 게 되게 어려워요. 기준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 원장님들 진료 기술 좋으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협회에서는 정확하게 치과 ESG 캠페인이라고 공식 명칭을 하고 있고요. 그 파트너 치과의 기준은 치과의생사의 직업적인 마인드, 저희가 협회니까 직업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정혜원이냐 아니냐, 보수교육을 열심히 듣느냐 그렇죠. 하느냐, 그런 기준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치과는 안전해야 되는 거니까 안전하다는 건 그런 얼마나 감염관리의 기준을 잘 지켜가느냐, 이게 저희한테 또 되게 중요한 파트너 치과로서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완벽하게 라고 하면 좀 무서운 말이고 잘 해나가 주시고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치과가 또 원장님 치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1호로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기꺼이 또 이렇게 저희하고 MOU를 또 맺어주신 거기도 하고. 저는 좋은 일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같이 MOU를 맺긴 했는데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해주셔서 이제 이거를 치과계에 더 확산시키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좋은 치과에 대해서 기준을 좀 가질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또 원장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아예 그러세요. 저도 근데 치과 네. 경영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위생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감염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조금 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신경이 쓰이고 제가 아무래도 구강외과 전공하다 보니까 뭐 전신마취 수술방에서 수술을 하다 보면 이런 무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치과를 하면서도 전신마취 시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감염 관리가 좀 잘 되는 부분에서 환자를 좀 보고 싶고 이제 그러다 보면 치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살균이 된 물로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또 그런 부분을 또 도입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도입하니까 또 치과 위생사 우리 직원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원장님 왜 이렇게 비싼 거 이렇게 많이 계속 사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쓸데없는 거 산 것처럼 나한테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기들도 막상 보니까 너무 안심이 되고 또 환자분들이 이거 마셔도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자기들도 당당하게 이거 드셔도 되는데 이거보다 우리가 그냥 이거 떠드릴게요 라고도 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직원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희 원장님 치과 선별할 때 이제 저희 내부에서 많은 얘기를 할 때 네. 영상이랑 인스타 같은 거 이렇게 찾아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지구를 아끼고 사람을 배려한다. 그 배려한다는 거에 원장님이 굉장히 섬세하게 배려하시더라고요, 환자들을.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런 환자들에게 작은 인형이라도 준비를 한다라던가 그런 요소들이 저희가 할 수 있고 하고는 있지만 바빠서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바빠서 놓치는 것들을 원장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파트너 치과의 조건에 되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함께 한다라는 팀워크, 이제 위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의사결정이 없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다 같이 이렇게 조율하고 내리는 게 ESG 의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런 조직 운영에 있어서 원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치과 ESG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1호 치과로 갈 만한 조건들을 다 갖추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또 요청을 했던 거예요, 원장님. 그래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치과 무조건 취업을 해도 돼 이런 자부심 가져서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부분도 많고 아직도 네. 채워야 될 부분이 많은데 네. 협회에서 이런 좋은 기획을 해주시고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1호 치과로서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같이 협업해서 더 좋은 치과 환경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2부에서는 우리 환자분들이 좀 더 궁금해할 만한 그런 우리 치과 위생사랑 치과 의사의 그런 치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